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상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신체적인 비교를 다른 사람과 저랑 비웃듯이 하는 걸 참고 참다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복수를 냈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전문대만 나와서 저만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만 다녔습니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불합격되고 쉽게 들어가지 못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외동이라 그런지 집에서 혼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애교도 많고 힘든 일은 해보고 살지 않았어요. 집이 넉넉하게 잘 살고 있어서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께서 용돈도 많이 준다고 하던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한 게 아니라 심심하기도 해서 다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인연이 된 건 친구 소개로 만나서 친구로 지내다가 매번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정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뭐 어쩌다 보니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인가 사귀었는데 자기 엄마를 소개해주겠다며 만나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남자친구의 엄마 반응이 떠오르네요. 저를 보자마자 입을 벌리고 다물지를 않았어요. 맞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남자친구 엄마 참 경우 없는 사람이었고 말을 함부로 내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얼굴은 참 이쁘고 좋은데 몸이 왜 이렇게 크냐고 하시면서 아이쿠야 안 무거워? 라고 하시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연애 기간 동안 만나면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들을 시도 때도 없이 들었네요. 일단 제 외모는 결혼 전에는 통통한 편이었습니다. 신랑은 결혼 전에는 저와 사귀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를 귀엽다고 하면서 물고 빨고 했어요. 워낙 애정 표현을 자주 하고 누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라 부모님이 계셔도 애정 표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바라보시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눈이 삐었냐고까지 말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통통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살 많으면 결혼해서 애 안 들어선다고도 하고 살 좀 빼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제 몸에 비해 하체가 조금 큰 편이고 약간 외국 몸매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체는 남들보다 풍만하고 조금 넘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저를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했어요. 저한테 안기면 포근하다는 등 더한 표현이 있지만 수위 조절을 위해서 여기서 써야 할지 몰라 일단 생략할게요. 그 정도로 저는 풍만한 몸매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없는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보기만 해도 무겁다는 둥, 저 몸을 지탱해주는 발목이 불쌍하다는 둥 상처되는 막말을 하셨어요. 심지어 저한테 상체 쪽을 보시고는 사람이란 게 딱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이건 뭐 축구공 2개를 넣어둔 것도 아니고 하시면서 면전에 이런 식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데 워낙 시어머니 자신의 신체 부위에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기 싫어서 남자친구 엄마 만나는 걸 꺼려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좋아해서 할 수 없이 자주 보게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서 저는 핑계를 대고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참 경우 없는 말들 때문에 손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로 헤어졌던 적도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저한테 잘못한 게 아니어서 그런지 다시 또 만나게 되더군요. 그렇게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길게도 연애를 했어요. 솔직히 중간에 결혼 얘기도 나왔지만 남자친구의 직업이 뚜렷하지 않고 어린 나이라 결혼에 대한 것은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남자친구 엄마는 제 외모는 항상 지적을 했지만 아들과의 결혼 얘기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철없을 때 결혼해야 잘 살고 애도 어린 나이에 낳아야 건강하다고, 그리고 남자친구의 능력은 걱정하지 말라고, 재산 다 저희한테 물려줄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철없는 아들놈 일찍 결혼시켜서 저한테 떠넘기려는 심보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하네요. 암튼 제가 돈을 밝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비 시어머니는 외모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너무 뚱뚱한가 해서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중요한 부분부터 빠진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안 빠져도 되는 부분부터 빠지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던 적도 있고 남자친구 부모님을 안 만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더 외모 지적을 받았어요. 더 부각이 되어서 그런지 더 놀라셨어요. 아니 너는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어찌 위로는 하나도 안 빠진 것 같네. 더 관리해야겠다.
라면서 남자친구 아버지도 있었는데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럴 때마다 싸우고 헤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의 고민을 알고 있는 친구는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하면 재산 물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딴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말이 쉽지 잘 되지 않았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되겠다 하고 카톡으로 이별 통보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카톡도 많이 왔지만 남자친구의 전화도 모두 씹고 문자도 모두 씹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길래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도 찾아와서 친구 집에서 생활을 하고 그 사람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1개월을 헤어져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완전 우리 관계가 정리되었나 보다 하고 저도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친구의 연락처를 알았는지 제 친구를 통해서 연락하고 번호를 알아낸 뒤에 저에게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아봤습니다. 그건 바로 남친 어머니였습니다. 잘 지내지? 내가 그동안 미안하구나. 내가 잘 지내는 너희 사이를 이간질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었네. 내가 죽일년이야. 하면서 다급하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냉정하게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잠깐 만나줄 수 있겠냐고 그러길래 이번에는 나가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친구에게 절대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남친 엄마라는 사람이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한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알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마지못해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 때문에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도 남자친구 엄마가 알았는지 사과를 하더군요. 그때는 제가 모두 정리됐다고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네가 싫어서 그랬겠니? 내 딸 갖고 네가 날 보면 알겠지만 내 몸뚱아리가 이러니 내가 셈이 나서 너한테 막말을 짓거린 것 같다. 내가 사과하마. 그리고 다시는 너한테 그런 말 안 하고 이러나 저러나 간섭 안 할게. 약속하마. 그러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겠니? 라면서 이런 식으로 저에게 간청을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남자친구 엄마가 정말 싫었지만 남자친구는 싫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기에 다시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뒤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 다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연애 기간 동안 남친 부모님들 딱 한 번 뵀던 적이 있었지만 그전처럼 그런 격떨어지는 막말이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저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남자친구도 전보다 저에게 더 잘해줬고 남친은 결혼하자고 했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서 난 자기 지금처럼 알바만 하는데 내 자신을 올인할 만큼 자기 믿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직장부터 구하고 계속 잘 다니면 생각해 볼게. 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결혼은 하고 싶었는지 직장에 들어간다고 정말 열심히 자격증 공부해서 자격증도 몇 개 따고 면접도 보고 하더니 그렇게 해서 정말 나름 괜찮은 회사에 합격하고 회사에 다니게 되었네요. 1년 정도 후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다시 프로포즈를 하길래 꾸준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정신 좀 차렸겠구나 생각하고 결혼을 허락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나니 시부모님께서 돈이 많은 집이라 그런지 넉넉한 평수에 아파트도 장만해주고 재산도 주셨어요.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시고 재산 명의도 아들 못 믿겠다고 제 것으로 해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께 여러모로 당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용서가 되더군요. 참 사람이 간사하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벌어둔 돈은 그냥 껌값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행복한 신혼을 보내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6개월 때쯤인가 그럴 거예요. 그날이 명절이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이제 어디 도망 못 갈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이 망할 놈의 시어머니는 옛날 버릇이 슬슬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가진 제 몸 상태를 보고 또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똑똑히 들으라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이 사람과 연애 때도 이런 말들 때문에 헤어지라고 했던 거 어머니가 애걸복걸해서 사정해서 다시 만났는데 또 뭐라고요? 진짜 다시 한번 제 몸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씀하시면 그때는 아이도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신 아들이랑 안 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와 근데 분위기가 정말 싸한 게 태어나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 느껴봤네요. 남편과 시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시어머니께 당신 제발 정도껏 좀 해. 자기 몸에 자격지심 있는 거를 왜 새아기한테 막말이야 막말은. 제발 정신 차려. 며느리가 당신 딸도 아니고
앞으로 새아기한테 말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알아. 라고 시어머니께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엄마 진짜 너무하세요. 이 사람한테 안 그런다고 했으면서 왜 자꾸 그런 희롱들을 하세요. 저 자꾸 이런 말씀하시면 집에 오기 힘들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한 아들에게 시어머니는 뭐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자신이 실수했다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고 산부인과 의사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게 하라고 조산기가 있어서 잘못하면 유산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이 말을 같이 들었기에 심각성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며칠 병원에 입원 후 요양을 하고 퇴원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진 내내 시댁이 저희 집 근처였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거의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낳고 저는 산모라면 겪는 땡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 낳고 모유가 차기 시작했을 때 몸살이 이렇게도 힘들고 아플 줄을 몰랐습니다. 몸살을 풀어야 하는데 오바 조금 해서 고통 때문에 너무 차올라서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심한 몸살이 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선 약 먹을 것을 권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모유 말리는 약을 먹었어요. 신기하게도 몸살은 나아졌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제2차 성장기를 거치면서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벼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너무 힘들어했던 터라 가벼워진 제 몸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달라진 제 외모를 보고 그때서야 이제야 비율이 맞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볼품없는 완전 껌딱지가 된 겁니다. 아이를 낳고 변한 내 모습에 거울을 보고 펑펑 운 적도 있었고 몸이 결혼 전보다 아이 낳고 왜 이리 처량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은 제가 모유를 말리고 난 후 변화된 제 몸을 보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들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저번 그 사건 때문에 그런지 항상 외적인 것에 말을 조심하셨어요. 그러다 출산 후부터 유달리 저희가 싸우는 걸 아시고 달라진 제 외모에 되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요. 신랑이란 놈이 제가 애를 낳고 나자 어머니도 안 하는 외모에 대해 비교하고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계속 각방을 썼고 남편은 전에 저한테 막말을 던졌던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떠서 제 몸이 할머니같이 변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야 남편놈아 내가 다른 자식 낳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네 자식 낳는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게 나한테 할 말이라고 그런 말들을 해? 라고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시어머니가 안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련하게도 지금 태어난 내 아이도 있고 해서 마음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급하게 모유를 말리다 보니 제가 봐도 좀 이상할 정도로 탄력이 사라져서 저도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 새끼 낳으면서 제 몸이 이렇게 됐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날부터 저희는 만나면 거의 안 빠지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클 때도 육아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밖으로 나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둘의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음을 눈치채고는 하루는 시간을 내보라고 하면서 우리 부부와 함께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아이를 시아버지한테 맡기고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말을 들었네요. 신랑이란 놈은 밖에 지나가는 남녀를 보더니 옛날에 제 체형과 같은 여자들만을 뚫어져라 훑어보더니 저 남자 좋겠다 하는 겁니다. 속에 있던 말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순간 시어머니는 팔꿈치로 아들을 툭 치더니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그러고서는 시어머니는 좋긴 뭐가 좋아 이놈아. 부모 있는 앞에서 잘한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 부부 사이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대체 왜 그런 거야? 너 이러고 보니 아이 낳고부터 그러던데 뭔 문제 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이 사람 하는 행동들 보셨죠? 먹긴 먹였어요. 저와 결혼했는데 아이 낳고 변한 제가 싫은 거죠. 저 요새 제 자신이 변한 것도 적응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까지 이러니 정말 더 죽고 싶고 힘들어요. 그만 살고 싶지만 아기 때문에 참고 있어요. 라고 눈물이 나는 거 꾹 참고 말을 했고 남편은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에게 오만 가지 욕을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그때 살면서 들을 욕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참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대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날로 짐을 싸들고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대로 내가 나가버리게 되면
이혼할 때 내가 더 불리할 것 같아서 참고 있었고 이혼 도장을 찍자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고 남편은 절대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남편과 이혼할 건덕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와 신랑의 나이가 어린데도 애 낳았다고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신랑이 분명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낙 껌딱지처럼 저에게 들러붙었던 남자인데 애 낳고 변해서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을 이럴 때 쓰나 보나 했네요. 제가 애를 재워두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대리 불러 차를 타고 온 신랑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술을 먹고 온 남편을 보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먼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애를 재우는 척 했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먹었는지 그냥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친절하게도 차키를 신발장에 두고 말입니다. 저는 시간이 가길 기다리다 새벽에 몰래 나간 후에 차에 가서 뒤지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한 10분 정도 정신없이 찾다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남겨뒀더라고요. 이놈이 잘 숨겨오다 그날은 술을 거하게 먹고 긴장이 풀렸는지 남편이 고속도로 탈 일이 거의 없어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을 안 하는데 차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는 영수증과 내비를 삭제하는 것을 깜빡했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남편 제 손에 제대로 걸려들었다 했어요. 바로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던 차에서 나눈 대화가 기가 막혔습니다. 신랑은 뭐가 좋은지 계속 좋다는 말을 하고 차마 글로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차 안에서는 눈 뜨고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는 진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블랙박스에 녹화된 소리들을 듣고는 멍하니 잠시 앉아 있었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서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정신 차리고 가만 안 둔다는 생각으로 그 증거들을 제 스마트폰에 옮겨서 복사하고 다 녹음하고 집에 가져와 빼도 박도 못하게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어요. 하루 지나고 차 좀 제가 써야 한다고 해서 제가 쓰게 되면서 돌려보니 다 삭제를 했더군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것들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GPS 추적기를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GPS 추적기는 불법이라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거의 포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는 또 제 외모 지적질 때문에 싸우게 되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너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요새 나 몰래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걸려라.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떳떳하면 GPS 추적기라는 게 있던데 내가 믿을 수 있게 설치를 하라고 했더니 알았다며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안 걸릴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길래 제 스마트폰 녹음 기능으로 동의한다는 말을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주 일주일에 사람을 불러서 남편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차 구석 부분에 GPS 추적기를 부착을 했었습니다. 저는 위치 추적기를 달아두고 신랑의 동선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신랑도 자신의 차에 GPS 추적기가 달려있다는 걸 의식해서인지 GPS 어플로 확인해보니 그 차를 타고는 몇 달간은 의심이 갈 만한 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니 신랑은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회사차를 탈 수가 있었지만 차도 오래되고 볼품없다고 해서 안 탔지만 차에 GPS 추적기가 단 이후로는 회사차를 타고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회사차가 고장이 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GPS 추적기가 달린 차량을 타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GPS 추적기를 단 지도 꽤 되고 내가 별의별 의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저희 차를 타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날 마침 제가 대형마트를 가려고 차를 타려고 했는데 차가 없길래 남편이 타고 갔나 하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날 남편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상갓집에 가야 돼서 오늘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갓집 위치는 어디냐고 꼬치꼬치 물었고 알았다고 했는데 문득 몇 달 전에 달아놓은 GPS 추적기가 생각이 났어요. GPS 추적기를 볼 수 있는 어플을 실행시켰고 남편의 차량 위치는 상갓집이 아니라 정반대인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저는 신랑의 동선이 딱 봐도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머물더군요. 저는 그때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저는 볼 일이 있다며 아이를 친정 언니 집에 맡기고 이런저런 사정들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친정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가자고 해서 총 3명이 친정 아버지 차를 타고 현장을 잡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차까지 가는 곳 내내 차 안은 정말 적막이 흘렀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신랑 차가 보이더군요. 차 뒤에 도착했는데 작은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순간 혹시 몰라서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폰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했어요. 나중에 이혼하면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때 차 안에 2명이 있는 걸 보시곤 친정아버지는 화가 난 나머지 차를 벌컥 열었는데 이것들은 문도 안 잠갔더군요. 아무튼 참 입에 담지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 글로 쓰지도 못하겠지만 그 안에 있던 2 년놈들을 아버지가 끌어냈어요. 딱 붙어서 떼어내려고 하자 서로 그런 상태여서 그런지 서로 안고 떨어지려 하지 않자 제가 머리를 잡아 끌어도 죽어도 떨어지지 않더군요. 너무 소란스러웠던지 몇몇 사람들이 남편이 주차한 이곳에 몰려들고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자 그 여자는 차 안에 있던 자기 옷을 급하게 챙겨들고 도망가려 하더군요. 저는 그녀 머리채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옷 입는 것까지만 허락을 하고 상간녀 소송 안 하겠다고 하고 번호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저를 속여놓고 제가 자기들을 속일 거라고는 생각 못한 것 같더군요. 저는 순순히 그 여자 보내주고 남편 시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지금 녹화한 장면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런 쓰레기는 저는 냄새나서 같이 못 사니까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시어머니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는 빌더군요. 당사자는 당당하게 서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혼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히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딴 놈이랑 당장 헤어지라고 하고 오빠는 쌍욕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죽일 듯이 달려들려고 했는데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간신히 말렸습니다. 다음날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가서 짐도 챙기고 집도 내놨어요. 어차피 명의가 달라서 시댁에선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저보고 독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쓰레기 같은 게 제 아이의 아빠라는 게 아이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말하고 저에게 주신 재산은 손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더한 것도 요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질질 끌고 싶지 않기에 이렇게 끝내겠다고 했더니 자기들도 면목이 없던지 더 이상 어떠한 리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간녀 그것도 법적인 조치 취하고 끝냈습니다.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나쁜 것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니까요. 이혼 과정과 상간녀 소송 등등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더 있었지만 그 모든 내용 하나하나 다 글로 썼다가는 날이 새도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사연을 쓰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혼한 머저리 같은 남편, 시부모들의 항상 언사가 그래서 그런지 당연히 이들도 언사와 행동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런 인간 좋다고 결혼한 내가 더 바보 멍충이지만요. 위의 사연처럼 많이 후회하고 큰 아픔을 겪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남자와 만나고 싶지도 않네요. 이 사연을 듣는 남자분들, 아내는 자신의 아이를 낳는다고 몸까지 망가졌는데 그런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부디 제 사연을 읽었던 모든 남성분들, 아내에게 실수를 범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